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일반 물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발사체 운동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서 쏘아 올린 물체는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날다가 다시 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원숭이를 겨눈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발사체 운동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니가 골프채로 골프공을 쳐서 골프공이 필드 위로 날아갔다고 하면은요, 제니가 한번 골프채로 골프공을 친 다음부터 골프공에 작용하는 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력은 수직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겠죠? 그러면 수평 방향 가속도는 이제 0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 변화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니까 속도의 수평 성분은 일정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골프공의 위치는 우리가 2장에서 공부했듯이요. 2장에 있는 이퀘이션 14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퀘이션 14가 뭐였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x-x0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었죠. 여기서 수평 방향 가속도는 0이라고 했으니까 a를 0으로 놓고 골프공이 날아가는 속도의 수평 성분은 v0x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로로 놓고서 이제 이퀘이션 14에 대입을 하면은 x-x0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t 곱하기 9가 되고, 여기서는 이것을 이퀘이션 9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니가 쳐서 올린 골프공의 수직 방향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골프공의 수직 방향 운동은 앞에서 공부한 자유낙하 운동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직선 운동에 있는 수식을 응용해 이제 쓸 수가 있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수식을 적어보면은요, V는 이제 종속도가 되겠죠. V는 V0 G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 낙하거리죠. Y-Y0는 V0t 2분의 1 GT의 제곱이 될 겁니다. 또 V제곱은 V0 제곱 마이너스 2G 곱하기 Y-Y0가 될 거고, 이 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다 라는 식을 공부했잖아요. 그 식을 살짝 변형한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챕터 2에서 어떤 식을 또 배웠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Y-Y0는 2분의 1 곱하기 V0 플러스 V 곱하기 T라는 식도 익혔고, Y-Y0는 VT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이다 라는 식도 함께 공부를 했죠. 예를 들어서 이퀘이션 2-19는요, Y-Y0는 V0 곱하기 사인 세타 제로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으로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림 9, 여기 나와 있는 게 피겨 9거든요. 여기에서 공의 속도에서 수직 성분은 공을 수직으로 쏘아 올렸을 때 속도 변화와 같을 겁니다. 즉 영직 상방 운동과 같다라는 게 되겠죠. 속도 크기는 이제 0이 될 때까지 이제 여기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할 거고요. 이제 위로 휙 쏘아 올렸으면은 이제 가속도의 방향이 이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속도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제 0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속도 크기가 0이 됐을 때 이 물체는 이제 최고 높이에 이르게 되겠죠. 속도가 0이 된 다음에는 방향을 바꿔서 공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공은 낙하하고 또 그러면서 속도는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력과 속도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을 거고요. 챕터 2에서 본 이퀘이션 18과 이퀘이션 20을 이제 상기해 보면은요, 자,
12-18이 뭐였냐면은 여기 있듯이 V는 V0-GT였고요. 식 2-20은 V제곱은 V0제곱 마이너스 2G 곱하기 Y-Y0이고, 이제 우리가 수직 성분 속도를 구하려 할 때 이제 식 2-18을 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VY는 V0 곱하기 sin 세타 0 마이너스 GT가 될 것이고, 이제 식 2-20에서 VY 제곱은 여기 나와 있듯이 V0 곱하기 sin 세타 0의 제곱 마이너스 2G 곱하기 Y 마이너스 Y0가 될 겁니다. 포물선을 그리는 발사체의 궤적에 대한 방정식은 이제 식 9하고 식 10에서 이제 시간 t를 소거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t에 대해 이퀘이션 9를 풀고 이퀘이션 10에 대입을 하면은 어떤 식을 얻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와 같은 이제 방정식을 얻게 되죠. 이 방정식은 이제 그림 9에 나와 있는 포물선 궤도에 대한 경로 방정식이 될 겁니다. 여기 그림 보면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이 궤도에 대한 경로 방정식이 바로 여기 있는 식 13이 된다라는 게 되겠죠. 이퀘이션 9하고 이퀘이션 10에서 x0를 0, 그 다음에 y0를 0라 놓게 되면은 이퀘이션 13은 y는 ax 플러스 bx 제곱과 같은 2차 방정식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13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y는 ax 플러스 bx 제곱, 이런 꼴을 이제 하게 되죠. 왜냐하면 중력과 속도 g하고 각 세타 0 그리고 초기 속도인 v0가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 x만 남기 때문이죠. ax 플러스 bx 제곱에서 a와 b는 상수잖아요. 수학 시간에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이퀘이션 13은 y는 ax 플러스 bx 제곱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포물선 모양을 하겠죠.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은 1608년 갈릴레이가 했던 실험을 이제 재현한 겁니다. 재현하고서 그것을 이제 연속 사진으로 찍은 모습이고요. 갈릴레이는 이 실험으로 이제 발사체는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피겨 9에서 발사체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이 레인지 R의 이제 길이가 얼마가 될까, 이걸 구해보자는 건데요. 발사체가 갈 수 있는 수평거리 R은 이제 발사체가 발사 당시 높이로 이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한 수평거리가 될 겁니다. 그림에서도 이제 R의 범위가 발사체가 처음 발사할 당시의 높이와 같은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까지만 이게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높이 이하로 이제 쭉 내려가는 것은 그거는 이제 생략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R의 크기가 얼마가 될지 계산해 보면은요, 먼저 식 이퀘이션 9는 x-x0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0 곱하기 t라는 이 식에서 출발을 해서요, y-y0는 v0 사인 세타 0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죠. 이퀘이션 9에서 x-x0를 r로 놓고요, 이퀘이션 10에서는 y-y0를 이제 0으로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퀘이션 9와 이퀘이션 10은 각각 R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가 되고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은 0이다 라고 고쳐 쓸 수가 있겠죠. 이 두 식에서 이제 T를 소거하면은요, R은 G분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0 곱하기 코사인 세타 0가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삼각함수 배웠죠? 삼각함수 성질 가운데 사인 2세타는 이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이제 여러분들 배웠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윗식의 R은 G-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 0로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R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요? 사인 2세타가 1일 때 R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2세타 제로가 몇 도일 때
이제 최대가 될까요? 2세타 제로, 이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가 될 거고, 2세타가 90도니까 세타는 45도겠죠. 즉 세타 제로가 45도일 때 발사체는 가장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45도로 쏘아 올리면 가장 멀리 날아간다 라고요. 그 상식이 어디에 근거를 뒀냐면요, 식 9하고 식 10에서 이제 파생된 이퀘이션 14, R은 G분의 V0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 제로라는 이 식에서 이제 비롯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한 축구 선수가 지면에서 38도의 각도로 공을 찼습니다. 이때 공의 초기 속도는 15m/s였고요. 그때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공은 허공에 머물겠는가라는 것을 구해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면에서 찬 공은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지면으로 떨어지겠죠. 이제 지구상에서는요. 그러면 높이차는 y-y0는 제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으니까 결과적으로 높이차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식 10은 어떻게 되느냐? y-y0는 v0 곱하기 sin 세타 제로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 이제 식 10인데요. 여기서 y-y0를 0으로 놓고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y-y0는 v0 곱하기 sin 세타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인데 이게 0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제 공이 얼마나 허공에 머물 것인지 이제 공의 채공 시간을 이제 묻고 있거든요. 위식을 이제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v0 곱하기 sin 세타 t는 2분의 1 gt의 제곱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t는 g분의 2v0 곱하기 sin 세타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t는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각의 이제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1.88초가 됩니다. 그래서 약 1.9초가 됩니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우리는 이제 계산 편의를 위해서 중력 가속도 값을 10m/s 제곱으로 놓고 문제를 막 풀었잖아요. 근데 중위도 지역에서 중력 가속도 값은 얼마냐면 9.8m/s 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는 계산할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9.8을 10으로 놓고 계산을 했고요. 근데 일반 물리 배울 때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일반 물리 계산을 문제 풀 때는 계산기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힘들게 이제 9.8을 대입해도 이제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일반 물리 배우고 나서 그 이상 뭐 역학, 전자기학 거기 들어가게 되면 또 계산기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계산기 써도 되긴 되는데 계산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 공대로 가면은 공대에 뭐 전자공학이나 뭐 기계공학, 전기공학 이런 데서는 계산기를 막 쓰겠는데 써도 쓸 일이 많은데 이제 물리학과에서는 계산기 쓸 일이 또 없습니다. 일반 물리 빼고는요. 자,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먼 곳에 이제 공이 떨어지겠는가? 그러니까 공이 이제 땅에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날아갔느냐? 그걸 묻는 건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이퀘이션 9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퀘이션 9가 뭐였냐면 x-x0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0 곱하기 t라고 했죠. 이걸 가져와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x-x0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t가 되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주어진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이제 x는 22m라는 값을 얻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퀘이션 14에서 r은 g분의 v0 제곱 곱하기 sin 2세타 제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직접 값을 대입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 이 공식 이퀘이션 14를 몰랐을 경우에는 이제 이퀘이션 9를 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변형해서 우리는 필요한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공이 최대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얼마가 될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익힌 공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이 공식이 있었죠. 이 식을 살짝 변형하면 어떻게 되느냐? V제곱은 V0 제곱 플러스 2AS가 됩니다. 공을 수직 방향으로 던져 올리게 되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동거리 S는 높이차 y-y0가 될 겁니다. 그럼 속도는 y축 성분 속도만 필요하겠죠. 그러면 vy제곱은 v0 sin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2g 곱하기 y-y0라는 이 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 식을 이제 이퀘이션 10이라고 할게요. 공이 최대로 높이 올라갔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겠죠. 하지만 운동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예, 0이 되겠죠. 높이 올라갔을 때는요. 그러면 속도 V도 0이 될 겁니다. 이퀘이션 12에서는요. Vy 제곱은 여기 나와 있듯이 V0 sin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2g의 y-y0인데 이 값이 이제 0으로 놓을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공이 올라간 높이 y-y0니까요. y-y0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y-y0는 이제 쭉 나와서 2g분의 v0 곱하기 sin 세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최고점에서 vy는 최고점에서 속도는 0이 되니까, 즉 vy는 0이 되니까 2g분의 v0 sin 세타 제곱에다가 이제 필요한 값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4.4m라는 값을 얻게 되죠. sin 38도 값 얼마예요? 잘 모르시죠?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공부할 때 sin 45도, sin 30도, 60도 값은 이제 우리가 외우고는 있는데 sin 38도 값은 외우진 않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서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서 sin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보면 뭐냐면은 여기 왼쪽에 연두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 앞에 가슴에 방송대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학팀과의 경기였어요. 무슨 대회인지는 이제 기억나지 않는데 하도 오래돼 가지고요. 제가 이 대학팀 간의 대학 경기 이거를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AFP 서울지구굴에 놀러를 갔어요. 거기 가서 사진부장 만났는데 사진부장이 내 사진을 보고서 내가 사진 찍으면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가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자신이 없는 태도를 보였는지 그거를 사진만 보고서도 쭉쭉쭉쭉 알아채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일이 다 지적을 해줬죠. 당시에는 뭐 창피하고 보고 그거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뭐 내가 사진 찍는 그 경력이 얼마 안 돼서. 근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물리학과 나온 사람이 무슨 사진이냐, 물리나 해야지 하고서 빨리 그 길을 접고 물리 쪽으로 돌아왔어야 했는데, 그래서 물리 쪽으로 돌아와서 연구소를 가든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든 학교를 가든 하여튼 물리 가지고서 먹고 사는 일을 했어야 됐는데 괜히 고집 부리고 있다가 인생이 쭉쭉쭉 꼬였죠. 제가 이제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물리 안 하고서 딴짓 하다가 이제 인생에 꼬인 케이스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을 보고서 저렇게 가진 말아야 되겠다 라고서 이제 제 행동을 갖고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넘어갈게요.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경찰이 옥상에서 강도를 추격하고 있고요.
두 사람은 이제 4.5m/s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도는 이제 옥상 끄트머리 다다를 좀 해가지고 이제 옥상이 끝까지 왔으니까 이제 옆 건물로 뛰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경찰한테 체포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건너편에 있는 건물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6.2m 떨어져 있고 또 옥상 높이는 지금 자기가 달리고 있는 건물 옥상 높이보다 4.8m나 낮습니다. 그럼 그는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4.5m/s로 달리고 있을 때 계속 쭉 달린다면, 수평으로 쭉 계속 달린다면 6.2m를 뛰어넘어서 옆 건물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한번 그거를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예제가 좀 살벌하죠? 이제 강도가 수평 방향으로 계속 달려서 점프를 하면은 적어도 4.8m는 낙하를 해야 됩니다. 자유 낙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잘못하면은 이 강도 다리 부러지겠죠? 마음 먹고 이제 쭉 4.8m를 쭉 뛰어내려도 다칠 수가 있는데, 근데 군대에 가면은 유격 훈련 하거든요. 이제 유격 훈련 하면은 이제 높은 데서 이제 그냥 뛰어내리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코스도 4.8m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3m 아니면 4m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높이에서 그냥 휙 뛰어내리는 건데요. 잘못하면 이제 다리 삐끗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조교들이 올빼미라고 불리는 유격 훈련 받는 병사들을 열심히 굴리죠. PT처를 열심히 시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몸 이제 부상당하지 않게 이제 몸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당하는 사람들은, 당하는 올빼미들은 그게 아니죠. 욕도 안 나옵니다. 힘들어서 욕 나올 힘도 없고요. 자, 그럼 예제 6번을 풀어보는데요. 이 앞에서 살펴본 이퀘이션 10을 가지고서 한번 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퀘이션 10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은요, y-y0는 v0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건물 옥상 간 높이차 y-y0는 마이너스 4.8m고요. 수평 방향으로 점프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쭉 내달렸으니까 세타는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4.8은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겠고요. t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t제곱은 g분의 2 곱하기 4.8이 돼서 계산하면 t는 0.99초가 됩니다. 강도가 4.8m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99초가 된다는 소리죠. 1초가 조금 못 되겠죠. 그러니까 0.99초 안에 수평 방향으로 6.2m를 이동해야만 이 강도는 옆 건물로 도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4.8m 낙하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바닥까지 높이 차만큼 또 낙하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0.99초 동안 X축 방향으로 얼마나 가는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공식을 떠올리면은요,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이 있고, 여기서 파생 때 나온 공식이 S는 S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강도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으면 강도에게는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제 중력만 작용하지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즉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이동거리 S는 여기 나와 있듯이 V0 곱하기 T가 됩니다. 이것하고 이제 이퀘이션 9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퀘이션 9가 뭐였냐 하면은 x-x0는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t였거든요. 이제 세타가 0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1이 되겠죠. 세타가 0이니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관계식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퀘이션 9에 주어진 값을 이제 대입을 하면요, 이 이퀘이션 9에다가 주어진 값을 쭉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고, 계산하면은 4.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6.2m 떨어진 건물 옥상으로 도망을 가려고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되면은 4.5m 밖에 못 간다는 소리죠. 6.2m를 가야만 이제 간신히 옆 건물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4.5m 밖에 못 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사체 운동은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잖아요. 그 포물선 운동하는 그 발사체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는 발사체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이제 운동을 이제 나눠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딱히 이제 힘이 작용하는 게 없어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원운동인데 이제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